안녕하세요. 오늘은 기획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막연히 아이디어는 떠올랐는데 어떻게 문서화 시켜야 될지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영상입니다. 우리는 어떤 아이디어를 실행시킬 때 가장 먼저 무엇을 떠올리나요? 보통은 어떻게부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만들지가 가장 걱정이 들죠. 만약 운이 좋았고 고생해가면서 우여곡절 끝에 잘 만들었다고 가정합시다. 서비스를 출시했고 마케팅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이상합니다. 매출이 올라가지 않네요. 개발비와 홍보비에 막대한 비용을 들였는데 고객이 구매를 하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실무자들에게도 흔히 발생하는 일이지 않나요? 위에서 시켜서 만들었는데 개고생했는데 홍보도 열심히 했는데 안 팔리는 경우가 많죠. 누구의 잘못인가요? 일을 잘못 시킨 임원들의 잘못일까요? 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그렇죠.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해서 우리 같은 기획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기획을 하면서 많은 고민을 하고 꼼꼼히 재고 따져봐야 실패할 확률이 줄어듭니다. 이렇게 좋은 기획을 하려면 우리는 목적부터 알아야 합니다. 기획을 하는 목적은 고객의 머릿속에 나의 생각을 새기기 위함입니다. 기획서는 철저하게 고객, 즉 구매자 중심으로 이해하기 쉽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기획서는 크게 5가지로 구성하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첫째는 why, 왜입니다. 기획 배경에 대한 내용이겠죠. 둘째는 what, 무엇입니다. 나의 프로젝트를 통해서 고객에게 제안하는 내용입니다. 즉, 문제 해결의 솔루션이겠죠. 셋째는 summary, 컨셉입니다. 나의 프로젝트 목표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고객이 나의 프로젝트를 잊지 않고 임팩트 있게 기억하게끔 콘셉트를 잘 잡아야겠습니다. 넷째, 어떻게입니다. 실행 방안, 액션입니다. 어떻게 만들 것이냐, 효율적이냐, 합리적이냐에 대한 해답이죠. 다섯째, 스토리입니다. 고객이 내가 만든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내가 제안하는 솔루션을 이해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기획서가 되어야 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해를 돕기 위해 앞에서 나열한 기획서의 목차들을 도식화 해보겠습니다. 기획이란 현재 수준에서 나의 목표를 달성하기까지의 이 브릿지입니다. 과정이라고 해도 되겠네요. 현재 수준은 내가 안고 있는 문제점입니다. 기능의 부재, 고객의 불만 사항들이겠군요. 이런 문제점들은 내가 프로젝트를 기획해야 하는 Y인 이유가 될 것이고 이 Y를 기반으로 목표를 설정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 현재 문제점과 목표를 설정을 했다면 what을 통해서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해결 가능한 부분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을 구분하고 해결 가능한 것 중에서 신규 기능 그리고 기존 개선으로 구체화해서 리스트업을 해나가면 됩니다. 세 번째, 각 구체화된 what, 무엇을 어떻게 해결할지 방안들을 리스트업을 해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문제의 원인 해결해 가면 나의 목표에 도달했을 때 기대 효과들을 보여주면 됩니다. 우리는 초급 기획자들이기 때문에 제안 배경과 기대 효과보다는 why, how, what 등을 어떻게 구체화시킬지가 막막합니다. 자, 그래서 맥킨지에서 똑똑하신 분들이 로직 트리라는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로직 트리는 MECE 방식을 활용해서 문제점들을 잘게 쪼개는 방법입니다. MECE란 중복 없이 상호 배타적으로 전체적으로 누락 없이 분류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려우니 중복 없이 누락 없이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해 안 가시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람을 분류해 보겠습니다. 남성, 여성 둘로 분류하였습니다. 중복 없죠? 누락 있나요? 없죠. MECE 방식대로 잘 분류한 것입니다. 사람을 이렇게 분류할 수도 있습니다. 엄마, 아빠 둘로 분류하겠습니다. 중복 있나요? 없죠. 누락 있나요? 있죠. 엄마와 아빠가 아닌 사람들은 사람이 아닌가요? 결혼 안 한 사람들, 싱글, 자녀가 없는 부부들은 사람이 아닌가요? 자, 이해가시죠? 이 분류는 MECE 방식이 아닙니다. MECE 방식은 많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많이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로직 트리는 보통 크게 3가지로 분류됩니다. what 트리, why 트리, how 트리입니다. what 트리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what을 잘게 쪼개는 트리입니다. 구성 요소를 파악할 때 주로 사용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매출이라는 what을 쪼개 보겠습니다. 매출은 기존 매출과 신규 매출로 둘로 쪼갰습니다. 한번 고민해 보세요. 매출은 기존 매출, 신규 매출 2가지 말고 더 있나요? MECE가 뭐였죠? 중복 없이, 누락 없이였죠. 매출은 어떻게 계산하죠? 구매자 수 곱하기 평균 구매액이 매출이죠. 이 역시 MECE로 잘 분류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what을 로직 트리를 통해서 잘게 쪼개면 무엇이 좋을까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왓은 현재와 목표 사이에 차이를 발생시키는 것들입니다. 그 차이를 없애기 위한 아이템들을 구체적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Y트리입니다. 원인 분석을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내가 프로젝트를 기획한다고 합시다. 무엇부터 하시겠습니까? 앞에 기획 도식화 그림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문제점이 발생한 원인을 OI를 통해서 객관적이고 날카롭게 파악을 해야 합니다. 원인을 계속 파악하여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내는 것이 이 Y트리의 목적입니다. OI를 하던 CY를 하던 그 문제점이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이 맞는지 계속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콜센터 VOC가 갑자기 증가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원인을 파악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 상품을 판매 전이었는지, 판매 중이었는지, 판매 후였는지 분류하였습니다. 적절한 분류인가요?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자, 판매 전이었다고 가정합시다. 판매 전이라면 제품 구매 방법에 대한 불만이었는지, 매장 위치에 대한 문의 VOC였는지 등 다양할 것입니다. 판매 중이었을 때, 판매 후였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이번 예시에서는 어떻게 분류하든 더 이상 분류할 수 없을 때까지 Y를 쪼개서 찾아내고 그 여러 Y를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서 진짜 문제의 원인을 찾아내야 솔루션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세 번째, 하우투리입니다. 자, 매출이 하락해서 판매량 증대 방안을 가져오라는 미션을 받았습니다. 아니면 매출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재고로 쌓여있는 유기농 제품을 잘 팔아보겠다는 프로젝트를 기획하려고 합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하우트리는 그래서 어떻게? 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며 미션을 분해해 나가는 것입니다. 앞에서 발견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초점을 맞추는 것이죠. 유기농 제품은 영업사원이 직접 팔거나 아니면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서 팔 것입니다. 영업사원이 직접 팔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매출을 증가할까요? 그래서 어떻게? 라는 질문을 해봅시다. 가장 심플하게는 영업사원이 더 많이 팔면 됩니다. 영업사원을 더 부리고 보상을 잘 주면 되겠죠. 잘 분류가 되었나요? 이 부분도 직접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What, Why, How to 세 가지를 잘 사용하면 프로젝트를 구체화시키고 내가 원하는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세 가지 트리를 잘 조합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식품회사의 판매량이 하락하는 게 문제라고 가정합시다. What 트리에서 보면 영업사원 동기부여가 안되기 때문에 하락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Y트리에서 보면 영업사원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 이유는 성과에 대한 명확한 보상이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고요. 하우트리에서 보면 자연스럽게 영업사원에 대한 평가와 보상 체계의 재설계로 이어집니다. 그 하위 트리로는 영업사원의 평가 항목 수정, 영업사원의 평가 반영 비중 조절, 목표 달성에 따른 성과 보상 확대 등 세부 과제들이 도출될 수 있겠죠. 자, 앞에서 배운 이론들을 바탕으로 기획서를 한번 작성해 봅시다. 예를 들어 학원의 교습 과목과 교습비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만들겠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제가 멘토링하고 있는 학생의 아이디어입니다. 한번 구체화시켜 보겠습니다. 배경과 문제점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풀어나갈 것 같네요. 현재 대한민국의 3, 4인 가구 중에서 중고등학생의 자녀를 둔 비중은 몇 %입니다. 이들이 교육비에 들어가는 지출은 평균적으로 가구당 수입의 몇 %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선택하는 사교육 학원은 거주지 주변이 입소문이나 온라인 카페의 불투명한 정보들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습비용 역시 적절성을 따져볼 만한 정보가 부족합니다. 즉 가성비를 따질 수 있는 기준이 없는 것이죠. 이제 이런 문제점을 바탕으로 제안을 해야겠군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고안하였습니다. 앱과 웹 기술을 사용해서 학원의 과목들을 보여주고 각 과목들의 비용들을 비교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목고 진학률, 대학 진학률 등의 그 학원의 성과를 객관적인 지표를 평가하여 고객들에게 알려주겠습니다. 즉 저희 서비스를 이용하면 고객은 비용 대비 성과를 비교하여 최적의 학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한 계획은 시장과 고객 조사를 포함한 준비 기간을 3개월, 서비스 정의 및 시나리오 작성 1개월, 웹 개발 3개월, 앱 개발 1개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을 세우게 된 근거는 조사하고 경험해본 바에 의하면 이런저런 이유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프로젝트가 완성된 후에 성과 및 기대 효과로는 고객인 학부모와 학생은 학원들의 각각 경쟁을 이용하여 비교적 높은 품질의 가성비 좋은 학원 혹은
본인에게 맞는 특수 목적의 학원을 편리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서비스를 출시하면 초기는 무료로 고객을 모집하는 데 집중하며 이후 서비스가 원활히 운영될 경우에는 일부 수수료를 발생시켜 매출을 올릴 계획입니다. 쉽죠?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기획을 어떻게 하면 잘할지에 대한 얘기와 예시까지 들어보았습니다. 이 기획서를 잘 쓰신다면 이것을 바탕으로 사업계획서까지 작성이 가능합니다. 기회가 된다면 중급자를 위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법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